그지? 내가 학생한테 이거 누르는 게 시키는 게 내가 누르고 오잖아? 등짝이 이따만하게 그러더라고. 아이씨 너무 부담스러운데. 자, 그러면 숙제한 내용 중에서 질문은 살짝 간단한 복습과 함께 복습하고 나서 질문을 살짝 받아서 문제풀이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번 특강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 뭘 이어서 하겠다. 응? 우리 2단원을 먼저 시작한 거야. 알고 있지? 모르나? 2단원을 먼저 시작한 건데 화학 결합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했고, 얘들아, 결합을 끊는 걸 뭐라 그랬니? 혼합물을 각각의 성분으로 나누는 건 분리, 그지? 화합물을 원소로 나누는 건 분해, 그지? 알지? 분해라고 해. 그래서 아마 그 화학 결합 쪽에 화학 결합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전기 분해라는 걸 해봐. 전기 분해. 전기 분해는 들어봤지? 그지? 전압을 가해주면 플러스 극 쪽에서는 비금속 기체가 마이너스 극 쪽에서는 금속 액체가 고체가 얻어지게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이야. 플러스 극에서도 비금속 기체와 마이너스 극에서도 비금속 기체가 얻어지면 공유 결합 물질이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되는 내용이 있는데 안 했어. 그 전기 분해를 하는 이유는 화학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이다 라는 아주 간단한 이유 때문에 전기 분해를 다루는데, 뭐 안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일찍 땡겨. 응? 숙제는 했어? 네, 했어요. 믿을 수는 없지만 믿어줄게.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우리가 화학 결합의 종류가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어요.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의 양이온과 비금속의 음이온이 점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하는 거예요 하는 내용이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들끼리 전자를 내놔서 무슨 규칙을 지켜? 옥텟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되는 게 공유 결합이고, 공유 결합은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그지? 종류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삼중 결합이 가장 센 결합이고, 뭐 얘네들의 특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순암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의 특징이나 공유 결합의 특징, 단순암기에 해당해서 지금 당장 막 더 복습으로 다루기 싫고, 자, 분자 루이스 전자점식, 루이스 구조식 관계. 착살났네. 루이스 구조식 한번 몇 개만 그려보지 뭐. 응? 얘들아, 뭐 할까? FCN이라고 들어봤니? 나도 처음 들어봐. 아무튼 그려보자. 누가 중심 원자가 돼야 돼? 공유 전자쌍이 제일 많은 탄소를 중심에다 그리고 양옆에 뭐 순서대로 쓰지 뭐 플로린, 질소, 그리고 그지? 그리고 외곽 원자의 공유 전자쌍 수만큼 중심에다가 뻗어내고, 얘는 3개 뻗어내고, 그지? 끝? 아니지? 점 찍어야지.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그리면 루이스 구조식. 그렇지? 얘 무슨 형 분자야? 무슨 형? 자, 중심 원자를 살펴봤을 때 뻗어나간 전자쌍의 방향이 2개.
입체수 2, 그지? 직선형밖에 안 된다. 알아? 직선형밖에 안 된다. 요렇게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분자 구조까지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아잉? 자, 그리고 말이야. HCHO 이 이름 뭐야? 나도 몰라. 알 필요가 없거든. 알 필요 없어. 괜히 막 분자 이름 좀 외우고 싶은데 나중에 외워. 나중에 외울 필요도 없어 사실은. 응? 얘 중심 원자 또 탄소가 되겠지. 그리고 예쁘게 배치시켜주면 산소, 수소, 수소 해서 공유전자쌍 하나씩, 그지? 외곽 원자의 공유전자쌍만 안쪽으로 뻗어주면 된다. 그래서 산소에만 비공유가 2개 있더라. 루이스 구조식 그렸고요. 얘 구조 이름 뭐야? 얘 구조 이름 평면 삼각형, 그지? 몇 도야? 120도. 120도, 그지? 원래는 정확하게는 122도, 116도라고 하는데 외우지 마. 그런 거 왜 외워? 내가 너희들 이름을 못 외우는 건데 니들은 외울 수 있는데 외우지 마. 괜히 뇌세포 낭비야. 이 구조를 보고 입체수 3이구나. 그럼 분자 구조는 평면 삼각형이겠구나. 120도겠구나. 결합각 요 정도. 분석할 수만 있으면 돼. 알아듣는 거지. 자, 그러면 CH2Cl2 얘를 루이스식을 그려보자. 루이스 구조식을 살짝 그려보면 역시나 아유야 탄소만 자꾸 중심 원자로 잡으니까 기분이 언짢네, 그지? 수소, 염소, 염소. 무슨 형? 얜 정사면체형 그러면 이상하겠지. 사면체형이겠지. 사면체형의 결합각은 몇 도라고? 109.5도. 수소와 수소 사이에, 염소와 염소 사이에 각이 약간 다르긴 하겠지. 근데 우리가 배우는 화학에선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냥 사면체형이구나. 결합각은 109.5도 정도 되겠구나. 알아듣지? 자, 그러면 이거 말고 NF3 할까? NF3. 얘는 분자 구조가 어떻게 그려져? 누가 중심 원자? 질소가 중심 원자. 플로린 이렇게 그려주고 비공유전자쌍까지 그려줘야 루이스식의 완성. 그지? 자, 그러면 분자 구조는 어떻게 봐? 질소만 바라봐. 그지? 중심 원자만 바라봐. 그래서 비공유 하나에 공유전자쌍 3개, 입체수는 4야. 그지? 얘도 전자쌍의 배치는 사면체 구조야. 전자쌍의 배치만 따지면. 하지만 분자 구조는 뭐라 그랬어? 삼각 뿔, 그지? 트라이앵글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했지. 있어 보이지? 진짜 발음 죽어 아주. 저 세상 간다 아주. 삼각뿔형이고 얘 결합각은 몇 도라고? 109.5도에서 비공유전자쌍 하나 있을 때마다 2.5도씩 줄이라 그랬지. 실제 이번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가져갈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지난 교육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가져갔어 사실은. 이게 NH3에는 적용이 되거든. NH3는 결합각이 107도가 맞아. 근데 얘는 107도보다 클까 작을까? 이거는 교육과정에 안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논술에 나왔던 거야. 옛날에 대학별 논술에. 조금 작아. 109.5도보다 107.5도보다 107도보다 작아. 실질적으로. 왜 작아요? 그러면 닥쳐. 그럴 수밖에 없지. 괜히 섣부르게 설명하려다가 할 수는 있는데 뭐랄까 시간 낭비랄까? 나중에 진짜 도저히 궁금해서 잠도 안 와요. 그러면 연락 줘. 그럼 내가 따로 알려줄게. 되겠니? 어쨌든 107도를 알아두면 돼. 응? 삼각뿔형.
그리고 이제 물도 있고요. 그지? 구분형 이런 것들. 루이스 구조식을 그리고 나서 분자의 구조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뭐 하라 그랬어? 분자의 극성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분자의 극성을 알아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분자의 극성을 알아낼 때는 원래 정석적인 방법으로는 쌍극자 모멘트, 그지? 결합의 극성에는 전기음 성도를 비교하면 되는데, 전기음 성도라는 걸 비교하면 되는데, 분자의 극성에서는 쌍극자 모멘트로 해야 되는 게 정석이다. 원래가. 화살표 그리는 거 알지?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사람 있어? 알지? 화살표 그리는 거. 전기음 성도가 작은 녀석이 큰 녀석 쪽으로. 얘를 한번 그려보면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염소 있고요, 염소 있고요. 이렇게. 그지? 약간의 입체감을 주면서 글자 크기까지 조절했어. 이야 진짜 완전 섬세함. 그래서 탄소가 전기음성도 2.5가 되고, 수소가 전기음성도 2.1이 되고, 염소가 3이 되기 때문에 전기음성도가 작은 녀석에서 큰 녀석 쪽으로 전자가 요렇게 온단 말이지. 그지? 얘도 요렇게 온단 말이지. 근데 염소 쪽으로는 요렇게 간단 말이지. 요렇게 가고. 그럼 결국 요거 4개 대략적으로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수소와 수소 사이에서 염소와 염소 사이로 이렇게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합쳐지겠지? 이게 뭐 평행이동하고 평행이동하고 하고 해서 이렇게 더해주는 건 맞긴 한데, 그냥 뭐 대충 그리는 거지 뭐. 그래서 수소와 수소 사이가 전자가 약간 부족한 델타 플러스 부분 양전하라고 했지. 염소와 염소 사이가 전자가 약간 많은 델타 마이너스 해서 부분 양전하. 이게 극성을 띈다라고 했지. 입자 하나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의 극성을 띠게 되는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 알아듣지? 그리고 얘 말고 메세인을 그려보면 메세인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번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지? 그리고 얘도 이렇게 가고 쟤도 이렇게 가고, 그지? 그래서 얘네들 다 109.5도잖아. 그러면 얘네들 합해서 이렇게 갈 거고, 쌍극자 모멘트. 얘네들 합쳐서 이렇게 갈 거라서 서로 상쇄되지? 0이야. 무극성 분자. 자, 내가 이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때 항상 쌍극자 모멘트를 그려봐 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지? 굉장히 단순한 특징이 있다 그랬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렸어. 루이스 구조식을 그렸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 그러면 일단 무극성 분자로서의 자질이 성공이고, 외곽 원자가 한 종류면 무극성 분자야, 그지? 근데 이렇게 두 종류면 무조건 극성 분자. 돼? 극성 분자의 조건은 굉장히 단순해. 얘는 극성이야, 무극성이야? 그릴 필요 없다 그랬지. 극성 분자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매달려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야. 알아들어? 뭐 이렇게. 그래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차이 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고 분자 구조를 예측하는 것, 극성 무극성을 판단하는 것에 비하면 어느 정도 단순함기에 가까워서, 그지? 단순함기에 가까워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지?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미에 2단원에서 뭐로 넘어갔어? 1단원으로 넘어간 거 알지? 1단원으로 넘어갔는데 1단원의 전체 내용을 하겠다는 게 아니야. 알고 있지?
1단원이 좀 잡다구리한 내용들도 있어. 앞에 뭐 우리 생활 속에 뭐 화학인가 뭐 이런 약간 뭐랄까 상식을 요구하는 너희들 암모니아가 냄새만 나는 것 같지. 근데 암모니아 합성을 한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독일 화학자가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 그리고 막 웬만큼 세계 과학사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위대한 화학 반응으로 암모니아 합성을 꼽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야. 암모니아를 합성하기 한 게 왜 그렇게 공기 중의 질소 겁나 많잖아. 얘를 이용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견인 거야. 얘가 없었잖아? 우리는 지구 인구가 지금 80억 유지 못해. 10억 명 이상 못 산대. 식량 생산을 그만큼 못 한다고 해. 질소 비료가 제한적이라서,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질소가 생명체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 단백질, DNA, 그지? 거기에 질소라는 원자가 껴 있는데 공기 중의 질소는 생명체에 흡수가 돼 안 돼? 안 되잖아. 너 한다고 질소가 빡 들어오는 것 같아? 아니야, 우리 단백질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나 단백질. 내가 단백질 처먹으면 맨날 애들이 분유 먹는다고. 애기같이 귀여워서 그런가? 고딩들이 자꾸 아니 고2, 고3들이 내가 이제 단백질 병에다가 이렇게 흔들어 먹거든. 막 먹잖아. 그러면 선생님 아직도 분유 드신다고 놀려. 나쁜 것들. 아무튼 질소를 흡수하는 게 1이거든. 그지? 이게 쉽지 않아. 근데 프리츠 하버라는 사람이 질소랑 수소랑 집어넣고 고온 고압에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걸 발견하고, 이론적으로도 발견하고 실제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발표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아. 노벨 화학상을 받고 어쨌든 그 암모니아 합성 덕분에 질소 비료가 마구 만들어져서 지금의 80억 명까지도 살아날 수 있는. 옛날에 비료가 별로 없고 그냥 단순 우리 기우제 지내면서 이렇게 농사 짓던 시절엔 사람도 잡아먹었대. 그 공자 있지, 공자. 우리 유교 창시자 공자. 그 시대만 해도 사람을 잡아먹대. 책에서 읽은 거야. 내가 뭘 알아? 그냥 책에서 읽지. 아무튼 그렇대. 되게 위대한 화학 발견 중에 하나래. 우리가 3단원에서 배울 건데 암모니아 합성과 관련돼서는 3단원에서 배울 건데, 아무튼 그 1단원에서 그렇게 잡다구리한 우리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화학 반응들 이런 것들 막 던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단순한 게 가깝고 좀 더 이제 실제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을 배우는 건 3단원이야. 아무튼 이제 우리가 1단원에서 그렇게 약간 잡다구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지? 그런 거 해서 뭐해, 그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거야. 자, 지금 당장 약간 선행이 필요한 내용 뭐야? 지난주에 우리 뭐부터 했어? 원자량, 그지? 그리고 분자량, 실험식량을 썼는데 얘보단 화학식량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화학식량이라고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아무튼 원자량, 분자량 기준이 누구다? 기준 질량수 12짜리 탄소.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얘를 몇으로 잡았다? 12로 정했다. 요거 12로 정했다 까지가 기준이라는 거
그지? 요거 까먹으면 안 돼. 1단원에선.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얘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고 부른다. 단위 있다 없다? 단위 없다. 단위 있어서는 안 된다. 단위 없다. 원자량엔 단위가 없어. 그지? 원자량엔 단위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원자량 기준으로 잡았을 때 수소의 원자량 몇이라고? 1이라고. 탄소는 12, 질소는 14, 산소는 16, 플로린은 몇이라고 했는데 플로린 기억나니? 19. 자, 중요하진 않아. 제일 중요한 원자량들은 요거 4개야. 그래서 아마 내가 너희들 교재에 요거 4개만 표기해 놨을 거야. 그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원자량으로 건드릴 수 있는 내용은 탄소 원자 1개랑 플로린 원자 1개랑 질량비가 몇 대 몇? 12대 19. 100개랑 100개의 질량비도 12대 19. 만개와 만개의 질량비도 12대 19. 알지? 같은 개수일 때의 질량비가 12대 19. 그지? 너희들 분자량 적어왔어? 적어오라고 숙제 냈지 그거. 다 적었어? 계산했어? 계산 못하는 거 없지? 점검 안 해도 되겠지? 자, 12대 19. 그러면 CO2를 잡을까? CO2 분자량은 44지. 그지? 플로린 원자 1개랑 CO2 분자 1개랑 질량비가 몇 대 몇? 19대 44. 그지? 만개와 만개도 19대 44. 같은 개수가 계속 유지되면 19대 44. 돼?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약간 틀어주면 야, 얘네 둘의 질량비가 22대 19가 됐어. 질량비가. 개수비는 어떻게 돼? 얘 1개면 얘는 2개겠지. 그지? 1대 2의 개수비야. 질량비가 이렇게 되면. 그지?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에 대해서 알면은 그 질량비를 통해서 개수비를 확인할 수 있단다.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A라는 분자와 B라는 분자가 같은 개수 모였을 때 36 아니 12 13 하지 뭐 13대 23이었어. 같은 개수 모였을 때. 아니면 같은 개수 모였을 때 13대 23이었어. 얘네들 분자량비는 몇 대 몇? 13대 23. 그지? 근데 얘를 2개, 1개 모았더니 26대 23이었어. 역시 분자량비는 13대 23이겠지. 돼? 무슨 말인지 알아? 1개로 바꾸면 되잖아. 1개로. 같은 개수로 만들어서 질량비가 원자량비, 분자량비가 된단 말이야. 돼? 그러니까 원자량, 분자량을 잽싸게 하고 지나갔는데 여기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 영역은 충분하다라는 거지. 내가 지난주에 요 1단원은 고비라 그랬지. 그지?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고비였고 지난 교육과정에서도 고비였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 중에 하나였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문제를 지랄같이 내. 그렇긴 하다. 지난 교육과정, 지지난 교육과정에서 이쪽 영역이 막 지옥 같은 영역이 된 건 문제가 등신한데. 개념적으로 이제 암튼 이런 식인 거야. 1개와 1개의 질량비로 기억하는 것보다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를 통해서 원자량, 분자량이 형성됐다는 거로 기억을 하자. 그게 훨씬 더 생각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돼. 너무 1개로 제한하면 시야가 좁아져. 알아들어?
오케이? 그래서 한 개와 한 개 보단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 B를 통해서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 결정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지? 얘네들의 기준은 누구다? 탄소 11을 11로 잡은 거다. 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한 게 몰이라고 했지. 우린 몰 배운 놈이고 몰 안 배운 놈, 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몰 아는 놈, 몰 모르는 놈, 이렇게 구분이 될 거야. 응? 몰은 이제 통합과학을 좀 배웠다 싶으면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야. 그지? 단위 체계에서 뭐 유도량 기본량이냐? 기본량 유도량이냐? 유도 단위 기본 단위? 모르냐? 나도 몰라. 아니, 통합과학 니들 교육과정에 통합과학을 한번 읽어보긴 했는데 머리가 좀 나빠야 말이지. 유도 단위, 기본 단위가 맞을 거야. 그래서 아무튼 요 몰이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되는데, 결국은 뭐를 연결시키라고 했어? 개수를 연결시키라고 했어. 응? 몰로 다룰 수 있는 물질은 결국은 입자야.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란 말이야. 몰을 근간으로 해서 다루는 건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야. 말했지? 자로 끝나는 친구들. 화학에선 원자, 분자. 자로는 안 끝나지만 이온. 그지? 아마 한자로 번역할 수 있었으면 아마 자로 끝났을 거야. 걔도. 그래서 입자들의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가 몰인데, 1몰의 정의가 누구랑 연동돼? 원자량의 기준하고 연동이 돼. 겁나 중요한 거다. 얘가 바뀌잖아? 얘도 바뀌어. 알아들어? 탄소 11을 12로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1몰의 정의도 기준도 탄소 11을 12g으로 잡아.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12g을 썼지만 나는 좀 더 정밀하게 표시해야지. 그러면 12.00000000 하고 심심할 때마다 0만 그리면 돼. 점 뒤에 0만 계속 붙이면 정확한 12g이거든. 정확하게 12g 모았을 때에 요 안에 들어있는 탄소 원자의 양을 1몰이라고 정의한단다. 여기서 양이라고 하지만 개수로 넘어가도 된다 그랬지? 몇 개야? 이거 외워야 돼. 개수는 잘했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1몰이야. 입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 모으면 1몰 모으는 거야. 알아들어? 그리고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 1몰을 표시하는 요 숫자 무슨 수? 보가드로 엄마 끊어읽기를 다시 잘못했더니 보가드로 했더니 그냥 끊어읽기를 잘못했더니 글씨가 이상했었네. 아보가드로 수야. 그지? 그래서 얘는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상수 중에 하나야.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계력학 뭐 이거 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해. 자, 아무튼 아보가드로 수야. 잊어버리면 안 된다. 물질을 2몰 모았어. 2몰 모으면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 개의 입자를 의미하겠네? 라고 쓰면 원래는 이거 틀린 표시법이야. 이렇게 표시하잖아 원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1.24제곱 0을 뒤에다 보내야 돼. 항상 요 소수점은 앞에는 한 자리여야 해. 규칙이 이래. 이게 곱하기 10의 몇 제곱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숫자를 표기할 땐 규칙이 이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2배를 했는데 소수점이 2개가 됐지.
두 개라서 그래. 소수점이 두 개라서 그래. 그렇단다. 원래 규칙이 이래. 근데 이제 204를 붙여도 너희들 교육과정에선 맞게 써줄 거고, 얘도 뭐 틀렸다고 표기하지 않을 거고. 알아들어? 응? 아이 뭐 약간 결벽증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알려주는 것 뿐이지, 얘도 맞게 해주고 하면은 원래는 안 되는데 너희들은 해도 돼. 그리고 얘 하고 싶으면 그냥 차라리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고 표기하는 게 난 낫다고 봐. 개인적으로. 아무튼 2몰, 그지? 2몰의 입자수 되는 거지? 자, 1몰이 기준을 같이 가져가게 되면 왕편리하다 그랬지? 그지? 우리 H2O 1몰을 모으고 싶어요 라고 하면 몇 그램 모으면 돼? 탄소가 12g 모였을 때 1몰이니까 H2O는 18g 모였을 때가 1몰이에요. 맞지? 이산화탄소를 1몰을 모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산화탄소 몇 그램 모으면 돼? 44g 모으면 1몰이 모여요. 알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몰의 질량 그러면 이렇게 그램만 붙이면 돼. 분자량에. 그지? 근데 말이야, 내가 교재에 몰 질량이라는 단어만 썼잖아. 그지? 1몰의 질량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 왜? 과학스럽잖아. 그지? 줄였으니까. 몰 질량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뭐 붙이면 된다? 그램 퍼 몰이라는 단위를 붙이면 몰 질량이 된다. 그지? 얘는 구체적으로 숫자와 함께 단위가 붙어야 된다. 되게 중요하다. 알겠니? 자, 지난주에 요까지 한 것 같아. 요까지 한 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 숙제한 것 중에서 뭐야? 오, 깜짝이야. 너 안경 껴. 세연아. 무서웠어 방금. 돋보기 끼운 줄 알고. 자, 질문할 거 있니? 페이지와 번호. 42쪽에 42쪽에 8번 지금 42. 쪽에 8번 8번. 자, CH4NH3H2O의 결합값 알파, 베타, 감마야. 그지? 알파 몇 도? 109.5도. 비공유전자쌍 하나마다 몇 도씩 줄이라 그랬니? 마이너스 2.5도. 그러면 베타는 107도. 감마는 104.5도. 그지? 돼? 가에서 다는 모두 입체 구조이다. 맞겠어? 모두 입체 구조니까 맞는 거. 아니에요. 물 같은 경우엔 그 점 3개를 세워놓을 수 있어? 잘 세우면 셀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눕혀져. 자연스럽게 놓으면 이게 3원자 분자가 있잖아. 얘네들은 평면구조란다 무조건. 이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야. 학생들이 물 분자가 걸어 다니는 줄 알아. 이렇게 써서. 이거 그 걸어 다니면 입체 구조가 될 수 있겠지. 근데 3원자 분자 중에서 입체 구조는 있을 수가 없어. 다 누워 있어. 그냥 삼각형을 너 입체 구조라고 해? 삼각형. 아니지. 평면 구조야. 삼각형은 평면 구조란 말이야. 응? 그지? 삼각형이야. 3원자 분자는 아무리 해도 꺾어도 삼각형이고, 직선형이 있으면 걔도 평면 구조지. 근데 암모니아나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암모니아나 메세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이유가 얘네 셋은 하나의 평면에 놓을 수 있는데 얘는 붕 뜬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사면체 구조나 삼각뿔 구조는 입체 구조인데 구분형은 평면 구조야. 이해돼? 자, 이런 착각을 하는 친구들 진짜 많아. 그리고 가의 C와 H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결합의 극성을 표시할 때 원래 정석적으로 하는 건 전기음성도와 쌍극자 모멘트라 그랬지. 하지만 그렇게 정석적으로만 접근할 필요도 없는 게 서로 같은 원자가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무조건 극성 공유결합이야. 그러니까 탄소와 수소의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야. 하지만 메세인은 무슨 분자? 무슨 분자야? 무극성 분자야. 그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안 존재하고 외곽 원자 모두 한 종류야. 쌍극자 모멘트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무극성 분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결합이 무극성 공유 결합이야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많아. 그지? 그런 착각은 약간의 낚시성 질문에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결합각은 알파 베타 감마 이건 맞겠고, 그지? 109.5도 107도 104.5도니까 이해된 거야? 네. 저 40페이지 9번이랑 40페이지 11번. 자, 9번 보자. 9번하고 11번은 거의 비슷한 거야. 알고는 있니? 네. 자, 9번에 나 얘 아는 거야. 니들 이거 이름 외울 거야? 아미노산이야. 이게 아미노산 중에 니들 아미노산 기본 구조 알아? 탄소 있고 수소 있고 카복실기 있고 아미노기 있고, 그리고 여기에 요게 뭐가 매달리느냐에 따라서 20가지 구조. 요 R 자리에. 근데 수소가 있잖아. 글라이신. 2개 외운 거지. 나 20개를 다 외우고 싶었는데 못 외우겠어. 야, 니들 이름도 못 외운데, 그지? 못 외우겠어. 20가지를. 반장한다 아주. 글라이신하고 내가 딱 2개 외웠어. 이거 글라이신 하나랑 CH3 있는 게 알라닌일 거야. 딱 2개였어. 자, 아무튼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연결되지 않았지, 그지?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존재하고, 그지? 산소에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존재하고요. 이렇게 있어. 돼? 네. 그런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는데 얘 알파를 보면은 얘가 알파지. 중심 원자가 질소야. 얘가 각을 나타내는 알파가 어디에 매달려 있는 녀석인지 중심 원자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 분자 구조가 복잡하면. 알아들어? 그러면 이 중심 원자에 전자쌍이 4개지. 이렇게 입체수가 4야. 그지? 입체수 4에 비공유 하나니까 결합각 몇 도겠어? 삼각뿔형하고 같아진단다. 그래서 107도야. 선생님, 최소가 왜 4예요? 응? 최소가 왜 4예요? 얘를 중심 원자로 본다 그랬지. 중심 원자 주변에 결합된 원자 수 3개 더하기 비공유 전자쌍 수 1개. 됐어? 네. 그래서 이 입체수는 4가 되고요. 4의 비공유 전자쌍 하나니까 삼각뿔형에 해당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 이렇게 해서 107도로 해석하면 돼. 돼? 자, 그리고 베타는 탄소를 중심으로 가져가지. 그치? 질소와 수소니까. 질소, 탄소, 수소니까. 얘 입체수 몇 차이에도 4지. 그치? 요 탄소의 입체수도 4야. 그치? 원자 4개로만 결합돼 있어.
비공유전자쌍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몇 도? 109.5도에 해당하는 거야. 알아들어? 예.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심 원자가 누구야? 또 탄소인데 이번 탄소의 입체수는 요 탄소의 입체수는 하나, 둘, 셋. 그지? 3이야. 입체수 3이면 몇 도 결합각? 120도 평면삼각형에 해당해. 그래서 얘네 4개의 원자는 하나의 평면에 존재한다. 그지? 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120도로 표시하게 하지. 좀 너희들한테 난이도를 이걸 줄여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120도처럼 보이지. 이게 난이도를 줄여주는 방법.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겠어? 나 같아도 이렇게 하네. 이거 막 초딩 안테나 내는 것도 아니고, 그지? 초딩 안테나. 야, 이거 맞춰주세요. 초딩. 아, 요즘은 초딩 문제도 어려운가? 아니지? 요즘 문제 난이도가 어떤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120도 이렇게 잡겠지. 되겠니? 만약에 얘가 알파, 베타, 감마 120도까지 가는데 얘를 델타로 했어. 몇 도게 얘는? 아까 내가 비공유전자쌍 이렇게 그렸지. 그래서 요 산소의 입체수 몇이야? 4야. 얘도 4야. 그치? 결합된 원자 2개, 비공유전자쌍 2개 해서 입체수도 4야. 근데 비공유 하나마다 몇 도씩 줄어? 2.5도씩. 그러면 얘는 5도 줄었겠지. 104.5도야. 이해돼? 그러니까 120도, 104.5도. 이렇게 분자 구조가 복잡하더라도 그 결합각을 연결한 원자의 주변에 입체수를 잘 살펴보면 가능해. 알아들어? 그렇다는 거다. 42쪽 4번이요. 응? 42쪽 4번이요. 앞으로 되돌아갔네. 4번. 자, 물이 나는 무슨 이온이라고 했나? 말했나? 가는 물이고 수소 이온이 물에 결합한 이게 자 교육과정은 아닐 거야. 응? 교육과정은 아닌데 지나가는 말로 한번 알려줄게. 응? 여기가 나타나. 얘한테 전자가 없잖아. 그지? 어디 보니? 지나가는 말로 알려준다고 해서 듣지도 않네, 이 개똥이들이. 야, 얘 전자가 없잖아. 하나도 없지. 그래서 얘네 2개의 비공유전자쌍 중에 하나에 얹혀 살아. 그리고 결합이 만들어져. 그러고 났더니 이러한 양이온이 돼. 그지? 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하게? 얘네 셋 중에 하나는 이렇게 결합된 걸 거 아니야. 결합하고 나면 구별이 안 돼. 그래서 아마 얘가 됐다라고 하면 얘 그림상 얘가 이렇게 비공유전자쌍에 그냥 꽂혔다라고 하면 요 결합을 배위결합이라고 한단다. 한번 적어두기만 해. 나오진 않을 거야. 그냥 잘난 척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배위 결합 또는 이제 좀 길게 말하고 싶어. 그럼 배위 공유 결합 이렇게 표현한단다. 그 밑에 나오는 암모니아가 암모늄 이온이 되는 것도 역시 배위 공유 결합이 되겠지. 되겠니? 요 배위 결합은 은근히 많아. 응? 내가 지난번에 루이스 전자점식 그릴 때 내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못 그리는 분자들도 있어 라고 했잖아. 대표적인 걸로 SO2와 SO3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린다 그랬잖아. 기억하니? 몰라도 돼. 이건 몰라도 되는데 산소가 공유전자쌍 둘, 비공유전자쌍 둘, 그지? 정상적인 산소. 얘는 공유전자쌍이 하나네. 그지? 비공유전자쌍 세 개지. 비정상적인 산소인데 보면은 원래 산소 원자가 전자 몇 개야? 산소의 원자가 전자 6개. 6개. 고민 엄청 많이 해. 산소의 원자가 전자 6개야. 근데 6개가 다 여기에 찍혀있지. 산소 옆에. 그지? 자기 거 결합에 썼어 안 썼어? 자기 걸 안 썼어. 이게 배기결합이야. 황도 원래 공유 둘, 비공유 둘이어야 되잖아. 근데 그 황의 공유, 비공유 둘을 비공유를 그지? 비공유를 여기 결합에 사용했단 말이야. 그지? 배기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 내가 알려준 그 방법대로 루이스 구조식이 그려지질 않아. 이걸 배기결합, 얘도 배기결합이 포함된 거야. 느낌 오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교육과정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아무튼 배기결합을 하고 나잖아. 이렇게 하고 나서도 우리의 그 전자쌍 반발 이론은 변해 안 변해? 유지돼. 그럼 중심원자 산소지. 입체수 몇이야? 4야. 입체수 4에 비공유 하나야. 몇 도야? 107도야. 암모니아랑 똑같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얘 몇 도야? 104.5도였고, 그지? 오케이? 비공유 전자쌍이 사라지는 효과야. 공유 전자쌍으로. 돼? 그러니까 암모니아에서 암모늄 이온으로 될 때 역시 그렇게 되고. 1번에 중심 원자가 이루는 결합각은 나가 라보다 크다. 나는 107도고 라는 109.5도지. 돼? 되겠니? 정사면 체형이야. 암모늄 이온의 이온 구조, 분자 구조로는 109.5도다. 그래서 라가 더 커야 돼. 1번 틀렸다. 답이네. 그지? 그리고 2번에 평면구조이다. 물은 평면구조라 그랬지? 아까 한참 설명했어. 나는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여기서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그지? 다는 pH 3와 구조가 비슷하다. 맞지? P가 인이구나. 인이 질소하고 족 같은 놈이잖아. 그지? 같은 족이란 말이야. 자, 라는 쌍극점 ONT의 합이 0이다. 맞네? 그지? 이온이지만 쌍극점 ONT를 합하면 0이 되겠네. 어떻게 알아? 그냥 보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사라졌지. 외곽 원자 한 종류지. 근데 그거로만 하라 그랬지. 돼? 루이스식 그렸을 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지 외곽 원자가 한 종류인지 확인하고 둘 다 만족하면 무극성,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극성. 되지? 되게 단순하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한동안 특강할 동안 이걸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이 학교에 나 이제 학교 시험이네 그리고 시험 좀 막 하다가 끝나고 오잖아 다 까먹어. 다 까먹어.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야. 그랬어요? 배웠어요? 그래도 시간은 버린 게 아니니까 공부할 시간은 버리는 게 아니다. 자, 또 몇 번이었지? 45쪽에 3, 4분의 41쪽? 5쪽이요. 45쪽 어이 깜짝이야. 으씨, 자꾸 41쪽 물어봐서. 45쪽에 3, 4번. 옳지 않은 것은 그랬다. (1번은) 맞겠지? 그지? 정이니까. 용. 네, 알아 몰라? 알아요. 자, 2번은 맞겠지? 네, 2번이 답이라는데요.
틀렸어. 야, 분자량은 44g이다. 이거 정말 잘 낚인다. 자주 낚인다. 진짜 잘 낚여. 그램 붙이면 돼, 안 돼? 분자량에는 붙이면 안 돼. 1몰에 이걸 옳게 표현하려면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은 44g이다 로 고치든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44이다 로 고치든지. 알아들어? 자, 4번은 안 할래. 아니, 할 건데. 할 건데. 자, 원자량의 기준을 바꿨대.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 얘도 이제 예전 내신 과정에서 되게 사랑받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 원자량의 기준을 바꾸잖아? 그러면 당연히 원자량 값들도 바뀌겠지. 그래, 안 그래? 원자량의 값들이 바뀌어. 근데 원자 자체의 특징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분자 자체의 특징도 안 변해. 야, 원자량의 기준을 바꾼다고 해도 우리가 기준을 잡은 건데 원자들이 자세를 바꾸겠어? 야, 우리보다 원자가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어. 그지? 야,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말이야, 잘생김의 기준을 진위로 하자. 그럼 우리 교실엔 못생긴 사람이 한 개도 없어. 야, 박진보다 못생겨 봐. 그건 짐승이야. 뭘 그렇게 놀래? 그냥 한번 소리 한 소리 한번 한 소리인데. 아이, 또 내가 너무 막말했나? 운다. 아, 진짜 막 그런 거야. 기준을 잘생긴 사람의 기준을 진위로 바꿨어. 그럼 진위도 잘생겼는데, 이야, 너희들은 브래드 피트야. 쟤들. 브래드 피트야, 죄다. 그지? 그렇다고 얼굴 모양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잘생긴 거의 기준을 용이로 준영이로 바꿨어. 준영이요? 영. 아니야? 준용. 뭐냐? 준우요. 준우. 아, 싫다. 아무튼 용으로 하자. 네. 진하고 용. 알았어. 준우. 아, 외우기 싫은 친구들. 준우로 바꿨어. 그러면 이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진이밖에 없지. 다 잘생겼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생김새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기준만 바꾼 거야. 그래서 원자량의 기준을 바꾼다고 해도 원자 자체의 특징. 아, 준이 씁쓸해. 그냥 한 소리야. 진아, 농담이야. 물론 이제 약간의 진담이 섞여 있어. 승복. 아유, 재밌다. 그 원자 하나의 특징 자체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변화하는 값에서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변하면 안 돼. 그지?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는 변하겠니? 변한단다. 아보가드로 수의 정의가 원자량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그지? 1몰에 원자량의 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 돼? 그리고 수소기체의 밀도 하는데, 수소기체의 밀도는 수소 원자 자체의 특징이겠지. 수소 분자 자체의 특징이야. 기준 바꿨다고 밀도가 다 달라지겠어? 똑같아. 그지?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값엔 수소기체의 밀도도 변하지 않고, 물의 분자량 기준 바꾸면 달라지겠지. 분자량도 값은 달라져. 되겠어? 원자량 분자량
1몰에 해당하는 아보가드로수 얘네들은 기준을 바꾸면 다 달라져. 근데 하나의 특징. 자, 질소원자 한 개의 질량 변하지 않겠지? 돼? 오케이? 그렇게 연결 지어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숙제에 대한 질문 없죠? 있어요? 많이 위로해줘, 못생긴 것들끼리. 위로 많이 해주세요. 준우야. 아유. 다음 주에는 오늘 뭘 제대로 배우고 몰에 대해서 약간 한 대여섯 문제, 10문제 이렇게 대여섯 문제에서 10문제 문제 풀면서 시작을 할 거야. 점검 삼아서야 테스트라고 표현하기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알겠어? 틀려도 돼. 참 틀리면 어때? 니들 아직 중3이야. 고2 되려면 한참 남았어. 100년은 남았어. 지금 틀리는 게 나아. 니들 선행학습하는데 문제 틀려서 막 너무 괴로워. 그런 스트레스 받지 마. 응? 선행학습하는데 틀리는 게 당연하지. 안 틀리는 게 잘하는 거야. 알겠어? 워낙에 잘하고 있는 거야.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단다. 진아, 알았어? 긍정적인 마인드. 너도 잘생겼어. 네가 미남의 기준이야. 나 커피 먹다 꿈을 뻔했네. 자, 5분만 잠깐 쉬었다 할까? 네. 이거 짝대기 눌러줘. 지우야.